입시를 묻다 피기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 편으로 4번에 걸쳐서 학생부 제대로 알기, 그 다음이 수능 성적 분석하기, 그리고 이제 서울대 연고대 입시 이해하기, 거기까지가 이제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시드라고 저희가 회사에서 만든 수시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 한번 실전으로 해보기, 거기까지가 이제 기초 편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심화로 가면은 의대 입시 결과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의 입시 결과를 분석하기. 요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20만 원 받고 상담 정도는 하셔도 되는, 그 이상 받으면 사기고,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선 1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이제 학생부를 샅샅이 알아볼 텐데, 학교 생활기록부죠. 학교 생활기록부. 학생부의 약자가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가지고 누구는 생기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걸 줄여서 생기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누구는 학생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뭐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플레임을 다 부르는 경우는 없죠. 자, 근데 그 1페이지 보시면 제가 전제라고 해놨어요. 이 학생부가 전체가 다 쓰이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에만 쓰이죠. 그래서 학생부가 거기 기록이 다 안 돼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라고 돼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거기는 전체가 다 쓰이고, 교과전형은 뭐밖에 안 쓰이냐면, 자, 우선 교과전형은 주요 과목의 내신 등급, 그 다음에 수능 등급, 그 다음에 봉사 시간이 40시간 넘으면 만점, 그리고 결석이 3일 안쪽이면 만점. 그래서 여기는 학생부가 다 쓰이지 않아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학생부가 모두 쓰인다, 이게 학생부가 전체 입시에 쓰인다, 이렇게 사용된다, 이거 오류죠. 오류. 이거는 팩트가 아니야. 실제로는 일부에 사용된다. 그 일부가 대략 몇 퍼센트 남은 거예요. 이제 한 30% 정도 남았다. 그거를 거기서 전제로 보라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30% 정도 남았어요, 현재. 근데 여기는 전 과목의 내신 등급이 다 쓰이고, 원점수도 쓰이고, 평균도 쓰이고, 표준 편차도 쓰이고, 과목 이름, 수강자 수, 세특, 동아리,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종합평가, 이게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흔히 내신이 한 4등급쯤 됐는데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건 오류에 빠진 거죠.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대학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학생부는 쓰일 때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 학생부 관리하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의 경우는 정시에서는 40%가 정시가 됐는데, 표준 점수하고 가산점 요것만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제를 먼저 머리에 둔 다음에, 오늘 배우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다? 뭐 때문에? 이 30%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게 전에는 이게 변곡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2019년 11월 28일. 이게 변곡점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죠? 2019년 11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자기 생일 이런 거 말고. 되게 중요한 날인데. 이때 뭐가 발표됐어요? 공정성 강화 방안. 작년에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로
공정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학생들도 시위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에 지시를 합니다. 공정성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라까지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국회 아니고 기자회견인가에서 수능을 늘려 이렇게 오다를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왜 변곡정이 됐냐면 정시 증가를 가져온 거지.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학종이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학종 증가. 요 학종 증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교 학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애들 입장에서는 대학 가려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하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가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기점으로 학종이 급격하게 이제 줄게 된 거죠. 미래의 비전에서는 정시가 늘고 오히려 교과가 늘었어. 그러니까 학종에 대해서 이제 비율이 확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학생부의 비중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발표된 게 이때 뭐가 발표됐냐면 학생부 자체도 축소가 됐어요. 볼 게 없어.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됨으로 인해 학생부의 비중은 좀 이렇게 굉장히 작아졌다라고 전제를 해두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학생부를 봐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학교생활기록부 처음이 요겁니다. 인적 학적사항. 옛날에는 이걸 인적사항, 학적사항 두 개로 구분했는데 이제부터 바뀌었어요. 지금 2학년부터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생 전체의 학생부가 이렇게 합해져서 나옵니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인적사항은 원래 뭐가 나왔냐면 그 위에 나오죠. 학생정보라 그래가지고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아직도 애들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국가가 쓰고 있어. 나쁜 놈들. 그 다음에 주소. 원래 여기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부모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름.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여기 아빠 주민등록번호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개인정보라서 빠진 거죠. 솔직히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주민번호도 빼야 되는데 행정 편의상 넣어놓은 거죠. 뭐냐면 나중에 합격생을 할 때도 대학이 수험번호도 코드로 쓰지만 특히 평가원이 수능 본 걸 가지고 성적을 할 때 주민번호를 인식 코드로 활용을 합니다. 아직 후진국이죠, 거기서. 그 다음에 학적사항은 딱 뭐만 기록하게 되어 있냐면 중학교 거는 어느 초등학교 졸업했고 어느 중학교 입학했냐. 이렇게 딱 두 개만 있는 게 제일 심플해요. 왜냐하면 이거 언제 써? 아직 졸업하기 전에 쓸 거니까 딱 심플하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 이거만 있어야 돼. 중간에 뭐가 많아지면 어떤 거야? 잘렸다, 복학했다, 뭐 전학 갔다,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안 좋은 거야. 고등학교 거는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입학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뭘 했다, 어쨌다는 영향을 줄 수 없죠. 다 오로지 입학 후에 뭘 했냐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특기사항 이런 게 있죠. 특기사항은 없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거기 밑에 특기사상이라 그래요. 특기사항의 예시를 제가 해놨는데 보면은 2019년 6월 12일에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자퇴했다. 뭐 이런 결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요 인적사항하고 학적사항은 사실상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특기사항은 없어야 되는 거고 실제 있는 애가 뭐 많지는 않아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들어갈 게 왜냐하면 학적이 변동된 거잖아. 예를 들면 민사고를 갔어. 어떤 애가. 이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민사고 입학. 그 다음에 자양고 전입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고1 입학, 고1 전임 이렇게 돼 있으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죠. 더군다나 여기 특기사항 이렇게 써. 이걸 쓸 수는 없어요. 내신이 나빠서 전학 왔음.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이거는 특기사항은 아니야. 예를 들면 왕따 당해서 학교 폭력 이런 거밖에 없어. 좋은 게 있을 리가 없어요. 특기사항은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다가 왔다든가 그런 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국에 있다가 온 걸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할 이유가 없지. 외국에 있다가 온 건 공부 못 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애들이 공부는 제일 잘해. 대학 입장에서 보면. 자, 3페이지.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 이거는 되게 의미가 크죠. 그래서 출결사항은 뭐뭐가 기록되냐면 수업 일수는 방학을 제외한 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석 일수.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질병, 그 다음에 미인정,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돼 있죠. 미인정이란 건 뭐야? 그 밑에 써놨죠. 예를 들면 참고해서 이제 이게 경조사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어른들하고. 그래서 결혼, 형제, 자매, 부모가 결혼했다. 재혼. 어쨌든 그러면 하루 그거 빠지는 거고. 근데 형이 결혼했는데 이틀 빠졌어. 그럼 하루는 인정인 거고 하루는 미인정이죠. 거기에 써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양됐다. 20일. 뭐 조부모, 외조,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죠. 조부모하고 외조부모하고 동일해.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달랐어. 그 다음에 증조부나 외증조부 돌아가시면 3일. 형제, 자매, 배우자가 그의 배우자가 3일. 그 다음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하루.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룰이. 그래서 그걸로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결석하면 인정이겠어요? 안 인정이겠어요? 그건 인정이야 이제. 올해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복잡하게 기록된 거야. 여기도 특기사항에 뭐가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특기란 건 뭔가 좋은 게 없어, 우리나라. 왜냐하면 이 학생부가 기본적으로 뭘 맡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한 거 이외에 좋은 건 다 막아놨어. 외부에서 상 받은 거. 그러니까 특기사항에 좋은 게 기록이 되면 또 뭐를 해친다고 생각해요?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 생각해서 특기사항한테 기록되면 안 좋은 거야. 여기 얘는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 제17조 제2랑 제4조에 의한 사회봉사 조치 20시간 결석은 없어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 하는 거는 인정이 되는 거죠. 대신에 써준 거야. 그 다음에 2학년 때 보니까 미인정이 이틀 있는데 역시 특별 교육 조치 아주 안 좋은 거예요. 3학년 때는 조용히 사셨네요. 반성을 하시고 개근을 하셨네요.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여서. 근데 이게 당락에 영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점자 할 때 마지막 한 자리 비었는데 개근한 애하고 한 3일 결석한 애가 있어. 그럼 그걸로 가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런 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결석하고 이런 거는 하는 게 맞아. 우리 때만 해도 막 아파도 아파도 학교를 갔는데 그러다 감기 옮기고 막 독감 옮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질병 결석은 하는 편입니다. 뒤에 4페이지 예시가 더 있죠. 거기 보면 질병 이틀, 지각 이틀, 조퇴 질병. 이거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가 1학년 때 아팠구나. 그리고 성적이 좀 안 좋아. 아파서 그랬나 보네. 그러니까 검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검찰이 얘가 왜 그랬을까를 추정하는 거랑 입학사정관이 하는 짓은 비슷하다. 그 다음에 미인정 이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편도선 수술을 5일을 했어. 얘는 또 또 계속 아프네.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 1등을 했어. 그러면 뭐 그 부분에서는 되게 높은 평가를 해줄 텐데,
의대 같으면은 이 새끼 맨날 아파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평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먹구고 주관적이야. 학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라는 건 논리가 안 맞는 건데 지금 공정성 이런 거 하면서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마지막 예시, 4페이지 마지막 거 예시를 보니까 미인정 유학이 있어요. 미인정. 우리나라는 이 유학을 굉장히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예 한 학기를 하고 왔으면 인정을 해주는데 미인정은 그게 모자란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보니까 교통사고로 20일 입원을 했고 2학년 때 개근했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미인정 유학을 64일을 갔다 와서 결석으로 다 처리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가 근데 이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어. 그러면 성적이 떨어진 걸로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요게 출결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면 99%는 깨끗해요, 그냥. 개근 있고. 참고로 여담으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 지나고 이제 학생부를 제가 봤거든요. 지각 25일 이렇게 지각 5분 10분 늦어가지고 25일. 그랬고 선생님이 너가 방학 때 청소하면은 빼줄게. 근데 우리 아들은 당당하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걔 학생부에는 딱 찍혀 있습니다. 나이스 들어가면 볼 수 있어. 그 지나고 나서. 지나고 보여줍니다. 다음 5페이지 가보시면 수상경력. 그 수상경력은 자 이제 한 학기에 한 개밖에 못 해요. 한 학기에 하나. 그러니까 거기 보면 1학년 이게 지금 칼라라서 학년이 안 보여서 그런데 1학년, 1학기, 2학기 딱 하나를 골라서 입력합니다. 원래 학생부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 고르는 거냐면 원래는 상이 다 들어가요. 원래 수상은 원래 학생부 보존되는 원래 학생부는 이렇게 해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고3 때 고3 1학기 끝 3-1 끝나고 나서 대학에 원서 낼 때 본인이 골라야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내고 싶은 거. 저는 이거는 내고 싶고요. 이건 안 내고요. 이거 낼래요. 그러면 고르면 딱 한 학기 한 개씩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밑에 거 예시를 보니까 얘가 2020학년도 1학년 때죠. 뭐 받았냐면 교과 우수상을 국어, 통합사회, 기술과정 3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상 연월일 이거는 7월 20일 날. 왜냐면 요때 성적 처리가 끝난 거죠. 그리고 수여 기관은 이렇게 기관장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 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자기네 학교장이 수여 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나와요. 전체냐, 1학년만 했냐, 아니면 70명만 참석했냐,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교과 우수상, 상업, 경제 정보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1, 2학년만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표창장도 받았고, 과학 탐구대회, 실험 부분, 공동수상 3인, 그리고 금상 1위 이렇게 써 있죠. 상이 학교마다 달라. 어느 학교는 대상이 1위인 데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뭘 같이 병기해 주냐 하면 이게 몇 등인지를 병기해 줍니다. 그리고 1학년 참가자 80명 중,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80명이 참석해서 그 중에 1등 했다. 비율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날리기 대회, 독후감 쓰기 대회였어. 이 중에 이제 몇 개를 골라야 돼요? 하나만 골라야 돼. 뭘 고를까요? 여러분은 뭘 고르실래요? 하나를 고르면? 과탐대. 이유는 뭘까요? 과탐대. 그러니까 그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한다라면 이쪽으로. 문과면 어떻게 해? 문과면 상황에 따라 다 달라. 그거는 문제가 상황에 따라 그렇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학이 제일 좋은 거고 영어가 그다음 뭐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을 고르려면 어떤 경우는 과학을 고르는 게 유리하냐? 얘가 다 1등급 받았는데 과학만 3등급 받았어. 그러면 그 입사관이 이 새끼는 과학을 못하나 봐? 근데 아니에요. 저 실수였고 사실은 이거예요.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은 하나만 골라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다 받아야 돼요. 많이 받을수록 좋죠. 고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이 1등이야. 수학이 전교 1등, 전교 1등. 100점, 99점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굳이 내가 수학상 받은 걸 할 이유가 없지. 1등인데 뭐 수학을 잘한다는 건 증명이 됐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쁜 탤런트가 인터뷰하면서 나는 예뻐요. 제일 재수 없잖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지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어떤 상을 쓸지를 언제 결정할 기회를 주는 거냐면 고3 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바꿀 때 못 바꾸니까. 근데 학생부는 이제 절대 못 고칩니다. 이거 고치려면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만약에 뭔가 잘못돼서 바꾸려고 해. 그러면 심할서 써야 돼요. 나의 실수로 문제가 됐다. 그리고 교육청에 이걸 바꿔주게 허락을 해주세요라고 받은 다음에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안 바꿔줘요. 그래서 뭐 오타 났거나 이런 아주 무조건 바꿔야 될 사유를 제외하고는 안 바꿔주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고 나면 못 바꿔. 그래서 결정을 언제로 미뤘다? 요때로.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 요거랑 원본이라 그랬죠. 이게 뭘로 바뀌어요? 대학 제출용으로 바뀌는 거야. 대학 제출용에는 그러면 내가 이걸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건 다 빠지는 거죠. 싹 빠지는 거야. 하나만 기록된다.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이 시집장가 갈 때 학생부를 떼보시는 게 좋죠. 떼줄진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얘가 어려서 학교 폭력에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둘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건강검진하고 학생부를 교환합시다. 이래가지고.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다음 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이거는 공식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옛날에도 저거 있었죠. 홈룸 시간 있었죠. HR이라고 해서. HR. 보통 언제예요?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 이거 하고 집에 가는 거였어. 내 기억에. 마지막 시간에.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우리 CA에 CA. 클럽, A가 뭐지? 액티비티?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있었어. 근데 동아리는 제 기억에 일주일에 한 번 있었고, 얘는 한 달에 한 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다 넣은 거예요? 필수적으로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목요일 날 8교시가 동아리 시간. 그 다음에 자율활동도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제 진로활동도 정해져 있습니다. 진로 선생님이 있을 정도야. 그래서 요거는 비교과가 아니고 아예 그냥 사실은 학교 활동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창의적 체험활동 보면은 기록은 이렇게 합니다. 우선 1번이 자율활동 몇 시간 했냐. 그래서 시간이 나와요. 전체 몇 시간. 그리고 활동 내용을 특기사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자수 제한이 있는 거죠. 1000자에서 500자로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쓰냐면 서술형으로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 예방 교실을 했음 이렇게 씁니다. 했음. 그리고 괄호 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기록해 주죠. 딱 이러고 끝이야. 서술형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 배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줄여가지고 많이 넣어주냐,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봉사 활동은 그냥 시간만 쓰는 게 아니고 실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자율활동. 우선 자율활동은 정규 교육 과정 실수
그 다음에 행사 활동은 별도 포함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런 행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친구가 수원에서 하는, 수원시 교육청에서 하는 무슨 행사에 참여를 했어. 그럼 그런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건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이거 미리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할 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여기에 없는 거를 기록할 수는 없어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실시한다. 그 다음이 학교장 승인하에 동일 학교급 타 학교에서, 예를 들면 동일 학교급이란 건 고등학교면 고등학교고 뭐 과거끼리 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거기에 가서 하는 행사, 외부 행사는 요거는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배제고하고 양정고하고 맨날 뭐예요? 배제고하고 양정고하고. 오, 이거 되게 유명한데? 둘이 우리나라에서 1, 2등으로 오래된 학교죠. 배양전이란 걸 합니다. 근데 저기 양정고 가서 배양전 그러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양배전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체육대회를 하죠. 럭비가 이제 원래 메인 과목인데 그런 거 한 거는 요 기록이 되죠. 자율활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이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주최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 이런 건 기록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임원 활동한 게 있어요. 임원 활동한 거는 밑에 예시처럼 그 활동의 이름과 시간을 기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회장 했다, 반장 했다. 반장도 요즘은 학교에서는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이거를 많이 하게 하려고 우리나라 고등학교들이 쓰는 기술이 있어. 뭐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전군의 간부화를 하는 거. 전군의 간부화. 전교생의 간부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학년 1학기 반장이 1년짜리는 없어요. 이제 무조건 한 학기 하는 거고, 심지어는 남자 반장, 여자 반장을 따로 해. 그리고 여기에 부반장이 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뭐가 있어요? 학술부, 총무부, 막 다, 하여튼 누구나 부장 정도 한 번은 하게 돼 있어. 전교 꼴찌도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전군의 간부화가 이루어졌고 되게 좋은 거죠. 이게 긍정적인 거야. 왜? 어려서 짱을 한번 해봐야지 나중에 뭐가 생겨요. 리더십이란 게 경험에 의해서 생겨.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좀 생기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그 밑에 보시면, 밑에 거 보시는 게 나아요. 동아리 활동란에는 다음의 5가지 항목을 예시와 같이 기록합니다. 거기 보시면 정규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정규 동아리. 그게 옛날 우리로 치면 CA죠. 자, 동아리는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가 정규 동아리고 하나는 자율 동아리야. 그럼 얘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학교가 만들어 놓은 거야. 학교에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고르는 거죠. 얘는 누가 만드는 거야? 본인 학생이 만드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한 4명, 5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걸 진행하면 되죠. 근데 저게 얘가 부작용이 훨씬 컸던 거죠. 그래서 애들이 동아리 막 10개씩 하는 왼수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가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이상한 짓 하는 걸로. 그리고 이걸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떨어져요? 성적은 떨어져. 그래서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있지 않는.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상 거의 안 하는 추세로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가 자율 동아리를 기본적으로 한 4-5개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해요. 그냥 이 정규 동아리로 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규 동아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록하냐면 무슨 반을 했다. 이름을 써주고. 근데 이거 이름도 웃기는 이름들이 많아요. 뭐 H 어쩌고 저쩌고 막 약자로 써놔. 아무도 몰라. 이제 자수가 줄어드니까 전부 다 한글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딱 직관적으로. 영어 회화반 너무 직관적이잖아. 그거를 34시간을 했어. 왜 34시간일까요? 대부분 동아리 활동이 34시간이야.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참 모르지. 이유가 왜 34시간일까요? 동아리 뭐 했어요? 어렸을 고등학교 때? 사진반?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사진반 34시간 이렇게. 요거의 비밀은 뭘까요? 한 학기가 17주예요. 17주. 그래서 17주를 매주 화요일 날 8교시가 동아리 시간이야. 그럼 1시간씩 한 거잖아. 두 학기를 해서 34시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4시간 아니면 2시간씩 했으면 한 학기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어에 관심이 많고 어쩌고저쩌고를 기록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정규 동아리 이외 자율 동아리는 이름만 쓰게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로봇반 땡땡하고 자율 동아리 이렇게 이름. 총 자수가 30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띄어쓰기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름 쓰면 끝이야. 그리고 학교 교육에 의한 정규 이외의 청소년 단체.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거는 이름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인데 이건 중학생만 해당이고 이제 고등학교는 스포츠 활동을 방과 후 클럽 이런 걸 근데 못 쓰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때부터 못 씁니다. 그래서 딱 동아리는 2개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2가지. 그리고 얘는 활동 내용을 기록해 줄 수 있고 얘는 제목만 쓴다. 동아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샘플 보면 자율 동아리 예시가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예시, with you, 자율 동아리,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동아리. 이러면 요게 30자. 요까지가 최대예요. 옛날에 자율 동아리 하면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여러분이 자율 동아리 만든다면 뭘 만들고 싶어요? 강남에 제일 많았던 게 뭘까요? 강남에 제일 많은 동아리가 자율 동아리가 해부 동아리였습니다. 해부. 이 왼수들이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그 공포 영화 뭐야 여고괴담 이런 걸 찍나 맨날 해부만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진로가 의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 세화고에서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요거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얘는 동아리가 없었던 걸 만든 거예요. 자율 동아리 해부 동아리 만들었는데 자기가 1학년 때니까 1학년 친구들 몇 명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했냐 그랬더니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광어를 사다가 광어를 회부. 그게 무슨 해부야? 회 뜨는 거지. 그래서 광어 해부하고 그다음에 닭. 이거 얘가 다 했어요, 진짜. 시장 가가지고 재래시장 가가지고 산 닭을 서울에서 서초동에서 산 닭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걸 구해다가 이제 닭을 해부하고 주로 물고기를 많이 했더라. 붕어 해부하고. 얘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부터는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가 생겨가지고 해부를 계속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4년쯤 후인가 어떤 놈이 이제 토끼 해부까지 갔어. 토끼. 점점 커진 것이. 니네 잘하면 이제 뭐 저런 거 많이 해요. 돼지 심장 해부 이런 거는 이제 사다가 하면 되니까.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 자율 동아리 해봐야 의미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싹 없어졌어. 옛날에는 이거를 한 500자씩 꽤 많이 써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광어 해부한 거 넙치라고 썼어요. 넙치 해부했다. 뭐 몇 월 며칠에 뭘 해부했다 이런 게 기록이 되는데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동아리 활동이 대학 가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 이만큼 코딱지만큼 있다. 다음 페이지. 진로활동. 진로활동도 학교에 공식적으로 수업 시간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못된 이상한 나쁜 학교들은 이 시간에 그냥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실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로활동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뭐를 하게 되어 있냐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진로교사가 배치됐어요. 진로교사가 배치돼가지고 보통 이제 한 50대 후반인데 교과 수업을 안 하고 싶으신 은퇴 직전의 선생님들이 진로 선생님으로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1, 2, 3학년 돌아다니면서 이 수업만 하는 거야. 이 수업만. 그래가지고 이것도 17주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쭉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교과서도 있어요. 직업과 진로라고 하는 교과서도 있는데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거를 이제 야매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거 하려고 괜히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진로 활동은 혹시 중학교 때 있게 되면은 없으면 고등학교 때라도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 수업을 제대로 들으면 자기소개도 저절로 다 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 잘 안 하죠. 대부분 안 합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거 참관 수업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동아리. 근데 부모님들이 참관까지 온 거야. 근데 이제 한 반 애들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저기 어디로 옮겨서 하냐면 시청각실로 옮겨서 합니다. 주로 비디오나 뭐 이런 거 시청각 교재들이 많이 활용이 돼. 개판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야 꿈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개꿈 꿨어요부터 뭐 별게 다 나오고 뭐 완전 노는 시간이지. 선생님이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옆에 학부모들이 보고 앉았지. 애새끼들은 반은 자고 막 개꿈 얘기하고 미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혼자 수업이야.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중에 이제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뭐냐. 선배들 초빙한, 선배들 초청한 입시 설명회 이런 거 많아요. 입시 체험. 그러면 작년에 연대 간 선배가 딱 와가지고 연대 내가 이렇게 갔다 이런 거 간증하고 애들이 밑에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막 완세 부르고 이러면 이게 또 기록이 됩니다. 이런 걸 안 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했죠. 그래서 이게 학종은 간단해요. 속어법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애들이 한 건 다 없애. 남는 게 내가 유니크하게 한 거야. 안 하네. 우리나라 애들이 1학년 때 뭐가 필수예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 배우는 게 필수예요. 심폐소생술하고 그 다음에 그거 뭐냐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이게 3개가 필수거든요. 1학년 때. 그걸 잘 써달라 그래. 어떻게 잘 써? 심폐소생술로 더미를 살려냈다? 뭐 어떻게 잘 써?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게 되게 커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입사관들은 본다 안 본다? 보도 안 와. 심폐소생술한 걸 누가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외부 활동도 많이 합니다. 진로 선생님이 따라가지고 뭐 잡 월드나 이런 데 방문해가지고 체험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유럽에서 들여온 그 검사 도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로 검사, 뭐 MBTI가 또 한동안 요즘 MBTI가 유행한다며요? 외부로 하는 거. 이 학종 처음 생겼을 때 MBTI가 또 완전히 유행을 해가지고 민사고도 MBTI, 다 학교마다 MBTI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는 뭔지도 모르는데 ENTP 이러고 다녀. 이게 뭔데? 몰라요.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또 한동안 유행한 게 뭐가 있었냐면 성취포상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거 뭐냐면 영국 겁니다. 영국에 보면은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영국에서는 이걸 하게 되면 가산점을 받아. 이름이 뭐죠? 영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연방권 안에서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이 있어. 브론즈부터 해가지고 다이아몬드인가 골든가를 받으면 군대 가산점보다 몇 배가 커요. 근데 그거 하려면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브론즈를 받으려면 6개월 동안 매주 1시간씩 운동을 해야 돼. 자율적으로. 매주 1시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1시간 봉사를 해야 됩니다. 매주 1시간 봉사를 하고 그걸 한 거를 그 본부 있어. 우리나라도 생긴 거야. 이게 학종이 생겨가지고 누가 들여왔냐면 민사고가 아마 맨 처음 이거를 인증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교생이 저걸 하고 앉았는 거야.
봉사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그 6개월에 한 번 뭘 가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캠핑을 가야 돼. 근데 그거를 누가 자기가 조직해야 돼. 친구들 조직해서 갔다 오면 브론즈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1년을 더 하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 영국에서도 인정받는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또 사교육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막 전부 다 성취표 상주한다. 근데 이거 브론즈 하기도 힘들어. 한국 애들은. 왜냐면 학원 가야 되거든. 그리고 운동할 데가 없어. 그리고 캠핑을 에딘버러 어워즈인가? 에딘버러 어워즈인 것 같아. 하여튼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폐가 많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다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봉사활동 실적을 봅시다. 봉사활동 실적 9페이지 보니까, 자, 이 친구는 2000년 3월 15일에 개인, 학교 두 개로 구분되죠. 개인은 뭐야? 본인이 알아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기록이 되려면 반드시 공식적으로 두 군데서 합니다. 이걸 하는 데가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 두 군데서 얘를 해줘요. 거기 등록된 걸 신청하게 되면 학교에 가서 내가 무슨 봉사를 했다고 얘기를 안 해도 자동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학교로 들어가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신청을 거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교장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 이런 봉사를 합니다. 이거를 받고 가서 봉사활동 확인증을 받아다 학교에 내야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전산화가 돼가지고 여기다 있는 걸 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얘는 이제 XX구청에 가가지고 서류 정리 보조를 8시간 했죠. 하루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최대가 8시간입니다. 그거 이상하면은 아동학대로 걸려요. 그래서 기록 자체가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애들이 동일한 봉사를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동일한 봉사. 동일 봉사로 가장 많이 한 거. 태안에 기름 없애러 가는 거. 그걸 안 한 애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게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봉사활동은 나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래갖고 헌혈도 군인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사고만 나면 일단 고등학생과 엄마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이런 데. 근데 이거 없어지면 이제 그 많은 봉사를 누가 해, 이거. 큰일 났지. 근데 이제 여러분 때는 여기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개인이 한 게 기록이 안 됩니다. 싹. 개인이 한 게 싹. 이제 태안에 기름띠가 나와도 어떤 고등학생도 안 갈 가능성이 높다. 솔직히 선진국도 봉사를 왜 해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도 뿌듯한 거야. 나도 태안 갔다 왔다. 사실 봉사 30분 하고 회만 먹고 왔어도 되게 뿌듯한 거야. 이제 그럴 일이 이제 없어지겠죠. 봉사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봉사하면? 만약에 내가 면접관이야. 그래서 봉사 관련해서 뭘 물어보고 싶을까?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아니, 질문을 한다면, 내가 아이한테 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 봉사를 왜 했는지, 왜? 어디에 두었는지, 왜? 그런 내용. 네. 고스톱슨.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기간이나 뭐 지속성. 뭘 물어보실래요? 누구랑? 뭘 질문하실래요? 응? 그걸 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거. 비프월부터. 뭘 배웠는지. 배운 게, 남는 게 배운 거.
질문할 거 없죠? 그냥 봉사했으면 좋은 거야. 뭐 그 이상의 이거가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예를 들면 뭐 의대 가려는 애가 병원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러면 긍정? 아니야. 왜냐면 애가 병원 가봤자 뭐 하겠어요. 서류 정리나 빨래 하거나 쓰레기 비우는 거 정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의사랑 전공 적합한 게 아니고 청소 환경 미화랑 맞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이거는 무슨 효과는 거둔 거야? 이제 봉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나름 사회의 하나의 뭐 기풍, 문화처럼 되는 거는 되게 좋고 어려서 이거 해본 애들이 나중에 커서도 자선 낭비에 돈이라도 넣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지라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그분들이 이렇게 지하철역 계단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를 숙이고 있어. 얼굴을 빤히 보면 절대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숙이고 있는데 발소리를 들으면 누가 돈을 낼지 알 수 있대요. 왜냐면 자기 앞에서 발걸음을 오래 멈추는 사람은 절대 돈을 안 준대. 생각이 많은 거야. 저럴 시간에 뭐라도 배우지, 노가다라도 하지. 과연 내가 이걸 함으로 우리나라의 이 빈곤을 퇴치할 수 있어. 별 생각을 다 하는 왼수들은 딱 생각하더니 안 돼. 대부분은 그냥 뚜벅뚜벅 와가지고 띡! 이런 사람이 돈을 낸다. 그냥 이거를 그 루틴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지. 사실 이건 그런 의미가 됐어요. 초기에는 좀 달랐어요.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도 지들도 봉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야, 너는 봉사를 이걸 왜 했니? 뭐 이런 궁금했는데 이제 안 궁금해. 다 왜 했어요? 왜 했을까요? 대학 가려고. 기간 대부분 뭐 한 평균 80에서 100시간 정도 했고요. 동일하게. 누구랑 했어? 그냥 혼자 하거나 친구랑 한 거야.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어. 엄마랑 했다가 일부 있었는데 요즘은 없고요. 변화된 거, 뭐 큰 변화가 없어. 그냥 뿌듯해요. 배운 거, 인간은 사회에 봉사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옛날에 실제 사례로 역시 서울대 간 어떤 여학생의 초기예요. 입사관 초기에. 얘는 봉사활동 때문에 갔다고 나는 보는데 이 친구가 소록도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소록도 아시죠?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거기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일단 그것만 해도 우리 시대는 거기 가면 죽는 줄 알았잖아. 근데 이제 전염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통상화돼서 애들이 많이 가요. 엄청 가. 서울 애들 많이 가는데 얘가 여기 갔다 온 거를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기간도 길지도 않아. 한 며칠 있었어. 3, 4일인가? 근데 얘가 이것 때문에 나는 내가 자소서 중에 제일 감동받은 자소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친구가 이거를 자기소개서에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진짜 진솔하게 쓴 거야. 자기가 소록도 갔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간호사 언니한테 물어본 거죠.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엄청난 득점이 일단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애들은 몰라도 안 물어봐. 또 호기심이 있는 거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가만히 멍 때리거나 시킨 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뭘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의를 해봤더니 이제 간호사가 제안한 게 거기에 완전히 외톨이 왕따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식사 수발을 좀 해줘라. 왜냐면 이렇게 식사도 자유롭게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그걸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갔어. 근데 남이 먹여주는 게 힘들잖아. 죽 같은 거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게 서투른 거지. 거기 간호보조사나 간호조무사나 간호원이 먹여주는 건 익숙한 거잖아요. 이 패턴이나 뭐 깊이가 어떻고. 근데 이 17살 먹은 애기가 와가지고 막 여기다 묻히고 막 귀찮은 거야. 그래서 꺼져! 그런 거지. 막 아주 냉소적으로. 야, 됐다. 치아라. 원래 그거 무뚝뚝하대. 그 얘가 뭘 했냐면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감동입니다.
보통 애들 같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씨,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뭐, 어른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다 굶어 죽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삐졌을 텐데, 이 애는 뭘 했냐면, 간호사 찾아가서 그걸 배웁니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애가 연습을 해요. 저녁에. 자기 이제 여가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2박 3일인가 하는데 이제 그 연습을 해.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랑 상의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삐졌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가서 그걸 해볼 수 있을까요? 자기는 그걸 다시 꼭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아침에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누가 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침에 집 앞에 기다리다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신 게 보이면은 밀어드리는 걸 하겠다고 해라. 그 이제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뭐 다시 제가 식사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야. 밀어주는 거 해가지고 자기가 어제 처음이라 죄송하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걸 해요. 그래갖고 이제 식사 수발까지 끝냈어. 그 얘기를 썼어요. 시간도 짧아. 근데 이 애가 이걸 발견을 못 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학생부엔 딱 뭐라고 써있냐면 소록도 2박 3일 봉사활동 이렇게만 써있어요. 이렇게만 써있고 끝이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얘가 그게 의미가 있는지를 본인이 캐치를 못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는 거죠. 야, 너 아무리 봐도 쓸 게 없는 거야. 학교 기간에 좀 특색 있게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는데, 선생님 없어요. 저 맨날 시험 공부하고, 뭐가 있겠어요. 이제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야, 소속도 와서 뭐 했는데? 그냥 가가지고요, 뭐, 이런 거 했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의 의미를 본인이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 걸. 그러면 이제 보통은 너 그거 왜 했는데 이렇게 교수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중에 그걸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의미를 가지려면 공부도 해야 돼. 봉사는 도대체 왜 생긴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대부분 엄마가 어디서 미리 예약해가지고 너 가봐. 그럼 이제 시간 되면 되게 가고. 그래서 봉사는 이제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어진 거죠. 내가 이건 저번에 기초반 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500시간 봉사하네. 요즘은 이런 애는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자율활동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동봉진 이렇게 부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자동봉. 뭐 이것도 외우고 그러더라고요.